우선 이제 강의 진행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뭐 그렇고 아마 뭐 온라인으로 강의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내일 당장 뭐 시험 보러 가도 될 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시험 보면서 또 한 번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뭐 내가 너무 남들에 비해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마 합격을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뭐 열심히 잘해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지금부터 진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50일을 어떻게 보내냐 100일 때부터 거의 맨날 연락 와요. 내가 남은 80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 남은 70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 이제는 50일 남았잖아요. 50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라고 연락 항상 주시는데 저는 맨날 사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뭐 분량 많고 산부험 그래 할 게 너무 많아요. 매 파트가 각각 마치 한 과목 같다라는 이런 우리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산부험은 그만큼 좀 방대한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당연히 있고 심지어 뭐 연구목의 그 자료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거지, 그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전 커리큘럼 모두 그래도 아주 똑같지 않은 과정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하고요. 대신에 그렇지만 명백하게 항상 단권화 교재를 쓰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사실 여러분 절대 자료 늘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뭔가가 나올까 봐 다른 학원 모의고사 수집해서 책 한 권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조금 못 믿었더라도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고 제가 드린 자료만도 충분히 차고 넘치죠. 그쵸? 여기서 더 이상 늘릴 거 없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작년 시험 경향부터 해가지고 빠짐없이 준비해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단 하나의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그것만 조금 지겨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 교재로 말씀드린 게 제가 항상 우리 두 번째 과정을 진행했던 선행 테마 관련된 교재이고 그 교재는 진짜 많은 수험생분들, 합격생분들이 제 강의 안 들어도 그 책은 구매해서 보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놓은 교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약술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해 보실 수 있죠. 대신에 거기서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은 이제 제가 그 교재가 나온 이후에 추가된 개정사항이 4개 정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개정사항 중에 3개 이미 오늘 모의고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된 개정사항 아마 그냥 듣기만 해서 사례로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미 3개를 사례로 풀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걱정하시는 판례 문제 우리 문풀 과정 중에 죄다 했거든요. 그 판례 문제 제가 다 추려봤는데 10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것은 단권화 교재와 개정사항 그리고 뭐 조금 부족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판례 정도 그것만 죽어라고 때려잡는 겁니다. 그것만 완벽하게 하셔도 제 생각에는 합격하는 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 각 선생님들이 그냥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쟁점들을 한 곳에 때려 넣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만 나오지 않거든요. 실제로 불의타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가장 잘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들만이 사실 실전에서 가장 강하다. 그것은 뭐 어떤 과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틀린 쟁점들 오답 정리 잘 하시고 평소에는 말씀드린 대로 단권화 교재 끝까지 반복적으로 지겨워질 때까지 그냥 그것만 보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첨삭을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문제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산부험은 총 5회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매주 난이도는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전에서는 이 정도는 안 나올 거다.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난이도를 좀 낮추시지.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나름대로는 막판에 가서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문제 하나를 풀어보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을 최소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시험 볼 때 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지금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제가 개정사항 올해 4개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 문풀 시간에 그냥 가볍게 내용만 보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우리 사례 문제화 됐죠. 사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서 약관 개정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약관의 그 규정들은 단 한 줄, 두 줄이지만 그 약관 한두 줄이 개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분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줄씩 보고 넘어갔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1번 문제 볼까요? 그 표준약관이고 표준사업방법서 올해 마지막 개정 24년도 12월 20일이고 빠르게는 25년도 1월, 그리고 어떤 것들은 4월부터 전 약관에 이미 반영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문제 어떤 건지 볼게요. 자, 내용 보면 고지 대상 기간에, 자, 쟁점은 요거죠. 시작일과 종료일. 고지 대상 기간에 시작일과 종료일. 우리 고지 대상 기간 표준사업방법서에 확인되는 것들 숫자 떠올려 보시면 1번이 뭐 3개월 이내, 그리고 또 1년 이내, 또 5년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3개라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처음 시작일과 끝, 이걸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약관상 규정이 명확화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 문제 풀어보는 거고요. 자, 보통 이제 그 보험 가입을 할 때 대부분들은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기존에 기왕력이 있거나 기왕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 못했던 사람들, 내가 3개월 이내 치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있다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일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이런 규정이 명확히 약관상에 규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당 내용 하단에 보면, 자, 보험 기간이 우선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계약 일자가 10월 8일이고요. 담보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치료 및 청구사항 보면 이 사람이 자 7월 8일에 당뇨병에 대해 합병증 검사 필요 소견, 검사 필요 소견, 요것은 우리 질문표 중에 첫 번째 1번 질문에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고지 사항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7월 8일 날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지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그러면 그게 고지 대상에 걸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7월 8일에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 청약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보면 10월 8일 날 했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달라 얼마 안 있다가 보험금 청구, 진단비 청구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하단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을 했어요. 사례에서. 여러분들 사례 문제는 항상 내용 볼 때 주어진 요건, 내용들을 꼼꼼히 보면 그 안에 충분히 출제자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를 일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자, 청약서상 명시된 3개월 이내의 병력, 3개월 이내의 병력에 대한 고지 대상 기간을 이 계약자 측에서는 7월 9일에서 10월 8일로 이해를 하고 그 기간의 병력만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어떻다고요? 7월 8일에 요 검사 필요 소견이 3개월 이내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지 의무 위반이다. 그러니 해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양측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실 것. 사례 문제. 안 그래도 아까 이것을 이론으로만 봤는데 막상 사례로 풀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례 문제는 항상 딱 목차는 제가 2개로 정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 예시 답안은 좀 더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쓰실 때는 항상 사례 문제는 그냥 2개예요. 첫 번째가 바로 약관 규정입니다. 약관 규정 혹은 뭐 상법이다라 그러면 상법, 약관 혹은 상법의 규정을 서론으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사례 문제니까 이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럼 사례 적용입니다. 모든 사례 문제는 그냥 요 목차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예를 들어 사례 적용을 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약관 규정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항상 점수의 메인은 약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어떤 규정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내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적용은 못하겠어. 그러면 우선 요거라도 쓰는 겁니다. 요거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날려서는 안 되겠죠.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한 문제도 빠짐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엉뚱한 걸 쓰면 물론 안 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약관 규정을 총동원해서 아무 말이라도 써야 돼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약관 규정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요걸 무조건 꼭 우선적으로 쓰셔라. 그리고 나서 사례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약관에서 그냥 보고 총정리 문풀 시간에 그냥 보고 넘기긴 했는데 우리 표준사업 방법서에 이번에 명확하게 추가된 규정이 있죠. 몇 개월 이내라는 것은 몇 개월 전일로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요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하시되 그냥 심플해요. 아까도 그냥 10월 8일이라 그러면 3개월 이내면 그러면 그렇지 7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3개월 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초일 산입불산입 그런 걸 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지만 그냥 심플하게 요 날짜 보고 그냥 기준 낮춰도 충분하다. 그러면 1년 해볼게요. 1년. 그러면 24년도 10월 8일이다. 1년 이내면 그럼 언제부터예요? 그냥 23년도 10월 8일부터입니다. 이게 날짜가 아니잖아요. 개월, 1년, 5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개월 혹은 1년 되는 그 동일 날짜라고 그냥 가볍게 인식하시고 이 문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아까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요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 약관 규정이니까 개정사항이니까 이것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약관 개정 중에 약관 개정사항들 중에 보면 아예 없던 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던 게 새로 생긴 개정사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 개정사항 중에 분납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위험 변경 증가되었을 때 그 한꺼번에 그동안에 정산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다 보면 그게 너무 금액이 커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납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그런 규정들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요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도 그렇게 적용을 해왔던 건데 다만 약관에 명확하게 그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 해당 분쟁을 명확하기 위해 그냥 추가된 이런 개념의 조항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그래서 굳이 뭐 따지자면 소급 적용이라 할 것 없이 사실 기존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물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첨삭을 해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미리 한번 내 점수를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배점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조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에서는 아까 계약자 측에서는 7월 8일에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개정된 사항대로라면 요때부터가 고지 대상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